네, 안녕하세요. 박준혁 기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이론에 대한 설명은 제가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실무적으로 좀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드릴 예정이라서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뭐 다른 영상이나 뭐 교재, 뭐 다른 글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 연결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짧은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제일 사례가 단순한 첫해 지배력 첫해 보유 지분율을 100% 보유하는 비지배 지분이 없는 첫해의 연결 케이스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내부 거래 제거의 그 연결 케이스들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향후에 이제 좀 영상 반응을 좀 보고 네, 좋아요도 많고 뭐 댓글로도 요청이 많으시면 다시 조금 시간을 내서 뭐 연결의 다음 연도 그때 작업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케이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이제 제거되는 처분하는 케이스 뭐 이런 기타 사례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엑셀로도 그렇고 뭔가 이런 설명하기 위한 사례들을 직접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서 바로바로 뭔가 업데이트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그때 조금 뭐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제 생각에는 저도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연결에 대한 좀 접근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네. 아마 이게 저도 돌이켜서 이제는 좀 적응하고 좀 노하우가 생긴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연결을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제 뭐 정해진 케이스별로 뭔가 테크닉적으로 그런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뭔가 논리가 일관되지가 않고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때그때 매번 뭐 새로운 케이스 뭐 다 까먹어서 다시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방향은 이런 테크닉적인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연결 조정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이런 전체적인 논리가 어떤 건지 좀 이런 좀 직관적인 개념적인 뭐 그런 방식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아마도 회계사분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회사의 연결 실무 담당자분들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연결 이론이나 좀 익숙함이 있으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팁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던 거구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좀 이런 생각적인 부분에 대한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 보시면은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은 제 노트북 PC 화면에서 직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영상에서 활용된 엑셀 템플릿, 연결 관리 엑셀 템플릿은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기재해 둘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회사 상황에 맞게 아니면 나중에 뭐 다시 공부하시거나 떠올려 보실 때 뭐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제 노트북 PC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노트북 PC에서 연결정산표 템플릿을 열은 상태고요. 구조는 굉장히 지금 제일 단순화를 시켜놨습니다. 뭐 시트별로 보시면 이렇게 구성들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일단 템플릿의 구조부터 작성문 순서나 구조부터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뭐 연결 조정의 그런 케이스들, 네, 연결 조정 방식에 대한 케이스별 설명은 이제 요 케이스 시트에서 여기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한번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고로 제가 무슨 뭐 강의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뭐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론적인 설명에서 조금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템플릿도 지금 제가 우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만든 거여 가지고 예시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거여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내용 설명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뭐 연락으로 알려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뭐 보완을 하던가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제가 이제 작성하는 방식과 실무적으로 제가 작성하면서의 그런 논리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모든 회계사님들의 그런 논리와는 다를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완전 개인적인 순수한 제 의견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아니므로 이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뭐 시트별로 약간 순서별로 조금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뭐 첫 시트는 요 공시 양식으로 우리 결국에는 연결 재무제표 DSD 연결 DSD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런 공시 양식입니다. 뭐 보시면은 뭐 이제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현금흐름표 이렇게 있는데 연결 현금흐름표까지는 어차피 요 영상 이건 따로 다뤄야 될 내용이어서 이번 영상에는 담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쪽에 있는 공시 형식들은 보시면 다 이렇게 수식들을 보시면 연결 정산표 요 시트에서 다 끌고 오게 되어 있고 뭐 자본변동표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요 기본적인 BS와 연결 IS에 대한 숫자들은 이쪽 연결 정산표, 연결 작업의 결과물에서 이제 숫자들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매핑에 대한 코드는 이쪽 공식 계정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요 코드를 물고 이 값을 물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식 요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네. 일단은 가정이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케이스 상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케이스 내부 거래 제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케이스만 적용을 한 상태고요.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네, 이제 전기말 재무제표가 있을 거고 이건 많이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정산표 양식이실 거예요. 네, 이제 전기말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아직 없었다는 상태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고 이제 올해 24년 단기에 처음으로 지배기업 A가 종속기업 B를 지배력 100%로 취득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지배력 취득 시점도 뭐 기중에 하면 또 번거로우니까 그냥 기초 시점 24년 기초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취득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일단은 만약에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일 거냐면은 이게 없겠죠? 요거랑 전기말 숫자는 있을 거니까 여기에 채워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값으로 되어 있고요. 단기 거는 단기말 결산이 이제 지배기업 A에 단기말 결산이 완료되었다면 이 숫자들은 그대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이제 합산을 해야 될 거고 종속기업에 연결 대상 종속기업에 대해서 종속기업은 B라는 기업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조정 A와 B를 합산해서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연결 조정으로 차변 대변 조정해 줘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산출되도록 시트가 짜여져 있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일단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가 와야겠죠. 네, 요거는 수식으로 끌고 오게 만들어 놨어요. 네, 보시면은 요거를 수식 따라가 보시면 요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라는 요 시트에서 끌고 오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구조가 이쪽이 원화 기준이고 원화 환산 기준. 만약에 저 종속기업 B가 해외 종속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외화 재무제표로 작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보시면 순서가 이쪽이 옆에 동일한 양식인데 이제 외화 기준의 그 현지 재무제표. 네. 그거를 요 왼쪽으로 원화 환산시켜 놓도록 요 위에 환율표를 작성해 놓은 거고 이렇게 환산되도록 해 놓은 건데 이제 또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에는 또 그 환산에 대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니까 그건 그 복잡해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하지 않도록 했고 종속기업을 그냥 국내에 원화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 기업으로 가정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에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필요한 거는 최초 취득 시점, 지배력 취득 시점인 24년 기초, 뭐 전기말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초겠죠. 그리고 이제 단기말 24년 말을 지금 현재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단기말 기준이니까, 결산 기준일이니까 요 단기말 재무제표 이렇게 정보가 두 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원화로 환산돼서 위에 환율이 적용돼서 옆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 환율 이쪽이 맞겠죠? 네. 아무튼 요거 뭐 지금 중요한 상황은 아니니까. 네. 해놓을까요? 이렇게 최초 취득, 지배력 취득 시점의 환율로 와야 되겠죠? 환산 자체가. 자본은 일단 빼고, 뭐 이쪽은 일단 빼놨는데, 손익계산서는 빼놨는데, 위에가 BS고 밑에가 이제 IS 손익계산서 양식이고요. 그 보시면은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입력을 하면 수식에 물려서 이 코드들을 기준으로 수식이 물려서 여기 연결정산표, 여기에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들이 수식이 물려서 오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합산이 되어 있는 건 이 두 개가 합산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계정별로, 여기 계정 과목별로. 그럼 여기서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연결재무제표를 대체 왜 이렇게 A와 지배기업 A와 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를 합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 조정을 해서 연결 재무제표 숫자를 산출해 내느냐, 이제 요거부터 조금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왜 우리 일반적인 별도나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방식이 아닌데 그냥 장부 전표 입력들을 쭉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뭐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이라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원래 우리의 상식적인 기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이렇게 합산을 해서 조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A와 B를 하나의 연결 실체로 보고 그냥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각각의 A와 B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분계들을 새로 그냥 다 합산해서 입력하면서 그냥 연결장부라는 새로운 장부를 작성해 나가시면 그냥 그게 연결재무제표가 될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A 법인의 별도 개별 재무제표 작성하듯이 뭐 전표 입력해서 쭉 연간 분계가 결국 결과적으로 재무제표가 나오듯이 그냥 이 두 개의 A와 B를 하나의 그냥 회사로 보고 하나의 법인체로 보고 그냥 그 하나의 법인체 연결 실체 입장에서 전표들을 그냥 쭉 입력하면 됩니다. 예. 그냥 새로운 그냥 회계 장부를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무슨 합산해서 뭐 연결 조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걸 거거든요. 예. 그럼 그냥 연결 실체 입장에서 그냥 회계 장부가 작성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방식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기업 법인 개수가 뭐 한두 개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할래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개수가 는다든가 뭐 10개 뭐 20개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이미 각각의 회사의 장부를 작성했던 거를 그대로 또 뭔가 고민을 해가면서 새로운 회계 장부를 하나 더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되게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합산해서 연결 조정하는 방식과 어쨌든 결과가 그 개념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의상 실무 관리 편의상 아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합산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방식 자체가 그 연결재무제표 작성 결산 시점마다 이런 방식으로 고시점 재무제표를 합산해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매번 그 결산 시점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시점별로. 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뭔가 전산으로 뭐 연결재무제표 회계 장부가 관리되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연결 결산 시점마다 그 시점에 이제 각 대상 재무제표들을 합산해서 조정을 매번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요거는 나중에 다시 뭐 언급이 되겠지만 결국 여기에 나오는 연결 조정은 이 연결 조정은 그 단기분 연결 조정 분계만 있는 게 아니고 최초로 이제 지배력 취득한 최초로 연결 작성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결 조정 분계가 다 누적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연결 조정 분계는 이제 뭐 10년 동안 연결이 되어 왔다 하면 그냥 10년치 연결 분계가 여긴 다 누적적으로, 그래서 썸이프로 걸려 있죠. 네. 10년치 누적이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누적적으로.
뭐 아무튼 뭐 요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연결 뭐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일단은 방식이 이런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이제 종속기업 B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 시트에서 입력을 해서 환산까지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 연결 정산표 상에서 자동으로 다 이제 입력이 됐을 거고요. 요 위에는 이제 대차가 맞는지, 차대가 자산이랑 부채 자본 합계가 맞는지 그거 검증해 놓은 거니까, 요거가 맞다면 이제 여기 기록까지는 끝나고 단순 합산까지는 이제 완료가 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완성이 됐으니 합산이 됐고, 그럼 이제 연결 조정이 돼야 될 텐데, 네, 요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산출해야 될까요? 요건 처음에 백지겠죠. 처음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럼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시트, 종속기업 재무제표 입력한 이제 다음 시트에서 이렇게, 이건 회사별로 이제 관리가 될 거예요. 종속기업별로. 여기서 보면 이제 맨 위쪽은, 이건 제가 이제 쓰는 양식이긴 한데, 뭐 편하신 쪽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존의 연결 템플릿이 돼 있는 게 뭐 더 효율적이고 뭐 이해가 더 명확하시다면 그냥 그걸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뭔가 그냥 제 스타일로 정리해 놓은 상태라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맨 윗단은 일단 뭐 이건 검증이라서,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마지막으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요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분 취득 원가, 우리는 24년 기초를 지배력의 최초 취득 시점으로 본 상태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가정한 거는 취득 원가를 1,200원을 주고 종속기업 B의 지분 100%를 취득했다. 네. 이건 주식수에 대한 거고, 이제 지분율이 100%. 그럼 요 1,200원은 우리의 그 지배기업 재무제표를 다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이 전기 말에는 없었다가 24년 이제 기초에 최초로 취득했으니까 1,200원을 취득한 상태로, 이게 기중에 변동이 없었다면 우리 A의 24년 기말 재무제표상에 이 취득원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1,200원이. 이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조정이 돼서 없어져야 될 거고요. 네. 왜냐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거는 A와 B를 단순 합산한 게 아니라 합산한 뒤에 연결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A와 B가 각각의 법인이 아니고 A와 B가 그냥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한 몸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 안에서 뭔가 추가적인 지분이 발행되고 뭐 추가적인 자본이 생기고 이런 거 자체가 이게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잖아요. 네. 차차 저기 케이스 시트에서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정보들, 이제 우리 취득 원가와 주식 취득 원가와 보유 지분율에 대한 변동에 대한 그냥 관리, 요건 정보 양식 표고요. 네. 24년 기말까지 결국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가정인 거고, 내려와 보시면 이제 종속기업 P투자 회사의 이제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 네.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 다시 한번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저 자본 변동 내역을 알아야 돼요. 이게 결국에는 연결 실체에서 결국에는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자본 변동의 내역도 합산이 돼야 될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이런 배당 지급처럼 내부 거래적인 연결 실체상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래가 존재할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고 그런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결 조정 전에 P투자 회사의 자체적인 자본 변동표 내역은 정리가 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검증하고 이럴 때도 필요하고, 뭐 아무튼 뭐 설명드리려면 좀 뭐 바로 생각나는 건 없어서, 아무튼 뭐 이쪽은 이제 그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장부상의 자본 변동 내역, 자본 변동 표가 될 거고, 옆에 보면은 이제 시트별로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것도 요번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뭐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요건 나중에 시트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지배력 최초 취득 시점, A가 B를 취득했던 시점, 지배력을 취득한 시점일 텐데, 지금 여기서는 24년 기초지만 뭐 나중에 다른 케이스 상에서는 이제 실제 지배력 취득이 뭐 24년 뭐 6월 초가 될 수도 있고 뭐 9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최초 취득 시점부터 해서 종속기업의 자본 변동표가 출발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결산 기준일인 24년 기말까지 이 자본 변동 내역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 보시면은 요거는 다시 그럼 중간에 변동 내역들은 우리 종속기업 재무제표가 있는 시트 상에서 정리를 해서 와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순서는 아까 우리 외화 기준으로 재무제표가 만약에 있다면 먼저 BS와 IS를 넣은 다음에 종속기업의 외화 기준으로 자본 변동 내역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네. 보시면은 최초 취득 시점, 지배력 취득 시점과의 지금 24년 말까지의 변동이 없고요. 자본금은 이거 외화 기준입니다. 지금 국내 회사라서 그냥 뭐 원화랑 동일한 건데, 이게 만약에 해외 종속회사라면 여기는 외화로 와야 돼요. 네. 변동이 없고,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만 그러면은 우리 지배력 취득 시점엔 없었는데 24년 기말이 되니까 지금 190이 생겼죠. 네. 그럼 요거에 대한 게 지금 이쪽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기초가 24년 시점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인데 없었고, 기중의 변동 내역을 이제 확인해 봤더니 당기순이익은 200이 발생했고, 요거는 저 밑에서 오겠죠.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했고 200이 증가했고, 배당 지급을 10을 해서 뭐 결국에는 요 배당 지급이 지배기업한테 했겠죠. 100% 지분율이니까. 네. 배당 지급이 10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단기말 기준으로는 190이 됐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해 놓은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해서 뭐 요게 지금은 원화 기준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종속기업 자본 변동 내역에 그대로 들어오면 되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외화였다면 이쪽으로 원화 환산하면서 또 고려할 것들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지금 관리 내역을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거고 검증하고, 근데 요번 케이스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은 우리 그냥 원화 기준으로 해외 종속기업이 없는 걸로 가정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요 숫자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요게 결국에는 요 원화 기준 변동 내역이 아까 외화 기준 해놓은 거랑 동일하죠. 당기순이익 200, 배당금 지급 마이너스 10 해서 이제 기말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90이 된 걸로. 네. 요게 결국에 요 변동 내역, 요게 단기 변동분이니까 자본 변동분이니까 이게 종속기업 B 시트에서 온 겁니다. 보면은 종속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최초 취득 시점 0이었는데 당기순이익으로 200 변동했고, 이거 수식 따라가 보시면 저기서 끌고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배당금 지급 마이너스 10으로 인해서 190이 됐고, 네, 요거는 이제 종속기업 BS 기말 잔액과 검증을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종속기업의 자체 연결 조정하기 전에 그냥 종속기업 자체적인 자본변동표가 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투자회사 자본변동 내역을 정리해 놓은 거고, 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연결조정 회계 처리들을 쭉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쪽 부분부터가 이제 그 종속기업 B에 대한 연결조정 회계 처리들에 대한 누적 관리하는 그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시점별로 24년 기초 이때가 최초 지배력 취득 시점이고, 이제 기말 이게 만약에 내년도 넘어가고 뭐 10년 뒤로 넘어가도 그럼 이게 누적적으로 그냥 계속 여기가 늘어나서, 네, 여기를 계속 늘려서 분계들은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연결조정 분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는 연결조정 분계가 요 코드들 계정 과목별 코드들을 물고 우리 요 연결정산표에 결국에는 모든 과거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누적 연결조정 분계가 1로 올 거예요. 네. 근데 다만 그 옆에 시트에서 한번 우리 이쪽에 있는
각 회사별 만약에 중소기업이 여러 개가 있다면 여기 여러 개 시트가 있겠죠. 네, 그럼 각 시트별로 요 연결 조정 붕괴들을 계정 코드와 요 계정 과목별 금액들이 이 옆에 연결 조정 시트의 집계가 되게 그렇게 저는 구성을 해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지배기업이니까 뭐 연결 조정 붕괴가 뭐 따로 없으니까 여기에는 뭐 연결 조정 내역이 없고요. 이제 이 옆으로 중소기업 B에 대한 연결 조정 붕괴가 아까 그 계정 코드와 계정 과목별 금액들이 그 각각의 조정 시트에서 여기서 일로 물려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옆으로 쭉 더 있다면 뭐 개수가 더 있다면 이 옆으로 얘네들이 더 늘어나서 쭉 늘어나 가지고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요 연결 조정 붕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요 누적 합계가 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결과값이 다시 연결 정산표에 있는 요 연결 조정 시트 이쪽 차변과 대변으로 이쪽으로 물려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연결 조정 시트 요 시트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실제적인 뭐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냥 뭐 한눈에 보기 위해서 뭐 좀 편의상 수식 걸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어쨌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 연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이쪽 부분이겠죠. 연결 조정 붕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 붕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연결 정산표에서 각 기업들 지배기업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무제표 합산했고 연결 조정 붕괴들을 각각의 시트에서 해놨다면 조정을 했다면 결국 최종적인 연결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는 걸 거거든요. 이렇게 좀 단순하긴 단순한데 각각의 그 결국에는 그럼 연결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뭐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 보시면은 제가 옆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뭐 이런 거 투자자본 상계 잘 아시는 최초 취득 시점에서의 자본금 없애주고 뭐 주식 없애주고 이런 거에 대한 뭐 투자자본 상계, 그다음 밑에 기말 가서는 결국에는 이 단기 중에 있는 지배 종속기업 간의 이런 연결 실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거래, 연결 조정 제거를 해줘야 되는 내부 거래들에 대한 이런 조정 붕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일반적인 템플릿이나 아니면 어디 뭐 설명 자료 같은 거에 봤을 때는 이렇게 결과의 붕괴만 좀 이론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근데 외워서 다 케이스를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서 연결 초창기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외워지지가 않으니까 매번 뭐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 참고해서 다시 고민하고 막 이랬던 건데, 이런 각각의 연결 조정 붕괴들을 조금 뜯어서 분해를 해서 살펴보면은 그냥 일관된 논리가 결국에는 있는 거거든요. 뭘 외워야 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연결 조정 붕괴는 외워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일관된 논리로 그냥 뭐 쭉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해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새로운 거래가 나와도 그게 다 가능한 거거든요. 뭐 꼭 참고를 안 하더라도. 왜냐면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적용 논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요 각 케이스별로 표시해 놓은 요 내부 거래 조정, 연결 조정 붕괴들을 이 케이스 시트에서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별로 좀 뜯어서 분해를 해서 왜 연결 조정 붕괴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 거고, 요게 핵심적인 뭐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내용을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연결 정산 템플릿부터 조금 흐름을 더 설명드리고요. 이 연결 조정 붕괴와 케이스별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조금 이 영상에서는 끊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벌써 뭔가 조금 힘드네요. 이게 안 하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일단 좀 구조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중소기업 B에 대한 연결 조정 붕괴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럼 요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투자자본 상계, 자본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식만 먼저 잠시 보면은 요 위에 우리 중소기업의 자본 변동 내역을 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고요. 이게 연계가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 거래나 기타 거래들에 대한 연결 실체 입장에서의 그 조정 붕괴들은 이렇게 각각 뭐 정보가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뭐 요 정보가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뭐 요 정보가 있어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 거래나 기타 거래들에 대한 연결 실체 입장에서의 그 조정 붕괴들은 이렇게 각각 뭐 정보가 있어야지 될 거잖아요. 뭐
그럼 이 정보들에 대한 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 나온 케이스들은 이제 내부 거래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내부 거래에 대한 이 로우 데이터를 기본 정보를 이 아래쪽에 제가 또 추가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결국엔 이것도 각각 종속기업 회사의 시트별로 이렇게 정리가 똑같이 돼야 될 거고, 그럼 이 내부 거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하면,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단기분, 정기분 이렇게 거래 내용들 정리해 놓게 이렇게 나눠 놨고,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양식에 너무 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막 편하게 그냥 정보가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기 쉽게 내가 편한 식으로 잘 되어 있으면 되는 건 거지, 꼭 이런 양식으로 뭘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논리만 확인을 해주시고 뭐 양식은 편하게 바꾸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그럼 보시면은 지배기업 A 입장에서의 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결국에는 연결 실체 내에서의 종속기업과 거래가 있었다는 게 결국 내부 거래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 보시면은 나중에 어차피 감사보고서 주석상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그 내용 현황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네, 거기랑도 일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들은 결국에는 각 회사에서 지배기업 A 입장에서는 A의 분계장, 총계정 원장 등에서 이제 거래처명으로 한번 그 필터를 걸어서 거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 A 기업 입장에서 거래처명이 종속기업 B와의 거래들, 그 거래들을 지금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수식이 뭐 저쪽 예시를 가져오느라고 케이스 시트 쪽으로 물려 있는데, 원래는 그냥 요게 다 우리 특권자 그러니까 분계장에서 거래처명이 이제 우리 특수관계자들, 연결대상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된 거래 내역들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뭐 매출액이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손익은 분계장에서 어쨌든 연간 합산, 거래처명 연간 합산으로 보시면 될 거고, 요 BS 잔액에 대한 거는 그 연결 결산 시점에서 내부 거래 BS 계정 잔액들은 제거가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조정되거나 제거가 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분계장은 연간 발생 변동 기준일 거라서 거기서는 뭐 못 가져올 거고, 우리 그 BS에 대한 계정 잔액 명세서, 네, 자산 부채 잔액에 대한 명세서에서 결국에는 우리 특수관계자 거래처 명에 맞는 그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뭐 아무튼 요 지배기업병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뭐 배당금도 발생한 케이스로 적용을 해놓긴 했는데, 네, 아까 우리 보시면 종속기업 B에서 이 이익잉여금 변동, 네, 이익잉여금 변동 중에 종속기업 B에서 배당의 지급이 10원이 있었죠. 네, 이익잉여금 감소분 10원. 그게 결국에는 우리 연결정산표 상에서 지배기업 A 입장에서의 손익계산서상에 지금 배당금 10원, 네, 이렇게 단기 손익계산서상에는 A의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수익 10이 잡혀 있을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거를 이 내부거래 쪽에서 이제 연결조정 제거해주는 그 분계인데, 아무튼 그렇게 연계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쪽이 연결조정 분계를 위한 이 배당금이래, 내부거래 이제 정보들 데이터를 정리해 놓은 거고, 요 옆쪽이 이게 지배기업 A 입장, 그 다음에 종속기업 B 입장에서의 또 요거는 B의 장부를 확인해서 결국에는 또 정리를 하셔서 A와 맞게 처리가 됐는지, 금액이 일치하는지, 네, 그런 걸 본 거고, 이런 이 계정 과목들이나 처리 방식, 금액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A 입장에서는 뭐 B에 대한 상품 매출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원이 있겠지만, B 입장에서는 그냥 추측으로는 당연히 뭐 매출원가가 잡혔을 텐데, B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계정 명칭이 다른 걸로 잡았다든가, 네, 뭐 제조 원가 그냥 재료비로 잡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상품을 매입한, 그다음에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그 B 입장에서도 B의 장부를 기준으로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결국 양사 간에 동일하게 처리가 됐는지는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옆에는 요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실무적으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뭐 산출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건데, 네, 요거는 나중에 케이스 설명 드리면서 드리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내부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위에서 연결조정 분계상에서 내부거래 재고 분계들을 산출할 거고요. 네. 그리고 맨 더 내려보시면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연결해서도 법인세 효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요번 저희 영상 케이스에서는 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그냥 연결상에서의 법인세 효과가 없음을 가정을 했고, 요거까지 설명을 하기엔 또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연결상에서의 연결 조정 붕괴로 인해서 순자산 효과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이렇게 BS 계정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제거가 조정되고 이런 거는 순자산엔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손익도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되면 얘도 순자산엔 효과가 없을 거고요. 연결상의 순자산에서. 이런 거는 이제 법인세 효과가 안 나올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한쪽은 손익이고 이제 한쪽은 BS인데 결국에는 이게 순자산을 이쪽 비용 쪽이니까 감소시키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상에서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의 연결 조정 붕괴가 나온다면 얘네들에 대한 거는 이제 법인세 효과가 연결상에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지니까 요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반복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연결 정산표에서 연결 재무제표 숫자가 연결 BS, 위쪽에 연결 BS와 아래쪽에 연결 손익계산서 숫자들이 다 작성이 돼서 결국에는 공시양식 쪽에 DSD에 공시되는 양식으로 이렇게 수식 끌고 와서 양식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결 자본 변동표를 작성해 주셔야 될 거예요. 결국에는 연결 작업의 결국 마무리, 꽃은 이 연결 자본 변동표의 검증이거든요. 요격까지 맞아야지, 연결 자본 변동표가 검증이 맞아야지 이제 뭔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단순 오류에 대한 거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연결상에서의 좀 놓치는 거래 빼고는 요 연결 자본 변동표까지가 맞는다고 치면은 이제 기본적인 연결 정산표의 초안은 완성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연결 작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하나만 예를 들까요? 연결 자본 변동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보시면은 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변동, 요 효과가 이 연결 정산표에서 바로 끌고 오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저는 요 아래쪽에서 각각의 회사들에서 발생한 자본 변동 내역들에 대한 변동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동분을 끌고 오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거까지 설명드리기엔 조금 또 방대해지고, 예를 들면 연결 당기순이익만큼 우리 이익잉여금 변동할 거고요. 빚지배 지분이 없으니까 우리 가정상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종속기업 B에서의 배당 지급이 10원이 있었으니까 원래는 단순히 자본 변동표를 A와 B의 자본 변동표를 합산했었다고 하면 여기에 배당의 지급으로 마이너스 10이 와야 될 거예요. 단순 합산을 하면. 근데 연결 실체상에서는 A와 B가 한 몸으로 봤을 때 연결 실체상에서는 배당은 서로 배당 주고받는 거는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니까, 이 연결 조정으로 나중에 우리 가보시면 여기서 연결 조정 붕괴로 그 배당에 대한 거래가 제거가 될 텐데, 그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연결 기준 자본 변동표 상에서는 배당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요 323 연결 당기순 손익에 대한 변동분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자본 변동표도 결국에는 단순 합산한 다음에 연결 조정을 반영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이래야지 검증이 쉽고, 어떤 그 중소기업이나 지배기업에서의 어떤 거래가 지금 자본 변동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아니면 틀리게 반영되는지 그런 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본 변동 내역들을 이렇게 검증을 해주도록 한 거예요. 빚지배 지분도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검증을 하게 해준 거고. 일단은 우리 연결 정산표 템플릿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설명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종속회사별 연결 조정 회계 처리에 대한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케이스와 함께 하나하나씩 분해해서 좀 뜯어보도록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뭐 일단은 다음 영상까지 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영상은 좀 너무 좀 기본적인 전체 흐름인 거고, 예,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